같이 갔었지. 실력? 싸우시는데? 그냥 해도 돼. 자, 볼게요. 1번 일단 명제, 그 다음 조건, 얘네 부정까지 한 방에 할게요. 그래서 명제는 일단 그냥 크게 내용 없는데, 명제 일단 분명해야지. 분명한 거, 분명한 거. 참거짓 구분이 정확한 걸 명제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예제 들면은 성민이를 해야겠다. 자, 성민이는 학생이다. 요거 분명하죠. 이렇게 성민이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분명하니까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참거짓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 거. 그 다음 조건은 우리가 뭐예요? 참거짓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형태가 두 가지 있어. 1번 방정식 기본이랑 같이 할 거예요. 두 번째 부등식, 요 내용 있죠? 부등식 요 상태고, 그래서 명제랑 조건이 방정식과 부등식 쟤네가 들어가. 그래서 방정식 값 우리가 하나만 그냥 대충 써놓을게요. 이렇게 이 값은 7이다. 두 번째 2x 플러스 1은 뭐 3보다 크다. 요거 하시면 x 값이 6이다. 이때만 참이잖아. 그 다음 요거는 x 값이 몇이야? 1보다 크다. 요때에 대해서만 참이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리가 저렇게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조건이라 하잖아. 일단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해보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래도 우리 등식 내용이 같이 나오니까 등식으로 구분을 해보면 등식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 등식 종류 첫 번째 우리 1학기 때 배운 거 등식 뭐 있었어요? 항등식. 부등식도 1학기네. 자, 항등식이요. 항등식.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방정식 할게요. 방정식. 그 다음 세 번째가 불능식. 이렇게 볼 거야. 불능식. 그래서 항등식은 x 더하기 1은 값이 x 더하기 1 요거니까 x에 뭘 넣어도 항상 참이지. 그럼 우리 이 식에 대해서 우리 명제 조건 판단해라 라고 하면 이건 뭐야? 참인 명제죠. 참인 명제. 그렇고 우리 불능식은요. x 더하기 1은 x 빼기 6과 같다. 이렇게 써있을 때 해 있을 수 있어? 해가 항상 없지. 그래서 이거가 거짓인 명제. 그 다음 방정식이 우리가 방금 저거랑 똑같은 형태로 이게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등식 과정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하나씩 껴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아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우리 부정표현에서 뭐 짝수에 대한 부정은 그런 거 안 할 거고, 어떤은 조금 이따 할 거고, 부정표현에서 자꾸 나오는 게 헷갈릴 만한 게 첫 번째 A는 B는 C다. 부정하시면 뭐 돼요? A는 B는 C? 이거 뭐야? A랑 B가 같고, 그리고 그 다음 B랑 C가 같고, 그 다음 C랑 A랑 같다. 이거 다 붙인 거지. 그래서 이거 부정하면 그리고 다 또는으로 돌려줘야 돼. A랑 B가 다르거나 또는 B랑 C가 다르거나 또는 C랑 A가 다르다. 이거 하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적어도 표현. 적어도 하나는 뭐 P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하나는이야. 모두 돼야죠. 모두 not P다. 이거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하나는 0이다 라고 써 있어. 그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니까 0 가능. 그 다음 아닌 거, 그 다음 요것도 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하시면 요거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는 0도 아니고 그 다음 B도 0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A, B 갖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부정 표현하는 거 하나 정도 알고 있는 게 나쁘지 않고요. 자꾸 틀리는 것만 할 거야. 조금 틀릴 만한 것만. 그 다음 명제 역과 대우. 그다음 문제는 좀 빨리 풀 거고 뒤에 터프 문제만 따로 D반만 터프할 거야. 터프 문제가 그래도 모의고사 문제가 많아서 마플 쳐도 되고요. 조금 볼 때 불편하거나 좀 다른 거 같은 것만 넣어서. 그래서 숙제 한 주에 100개 못 들으신 분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명제 P면 Q이다 요거 갈 건데 우리가 얘네는 P면 Q이다 할 때 조건 P랑 조건 Q를 이어가지고 가정 결론하는 거지. 가정 결론. 가정 결론 하는 건데 이때 얘의 명제를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우리가 뒤집을 거야. 그럼 Q이면 P이다. 이거 역으로 하고요. 역. 그 다음 우리가 부정 표현해서 뒤집으면 나 P이다. 이거 대우. 요것까지는 당연히 알 거고 그냥 저번 시험 범위랑 똑같이 만들면 얘가 우리가 집합관계로 P가 Q 안에 포함된다. 이거 볼 수 있고 얘는 Q가 P 안에 포함된다. 볼 수 있고 얘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횟수 여러 번 했잖아. 여러 번 했으니까 얘네 둘은 똑같다라고 알고 있죠. 이거 집합 표현 자체도 똑같아. 그냥 한 번만 적을게요. P가 Q 안에 부분집합이다. 요거 볼 거야.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죠.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여기죠. 포함되는 관계 맞지? 이미 그래서 대우라는 내용이 참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건데 대우 언제 이용해? 대우 어디? 대우 어디 내용이 하나 더 있잖아. 요 명제에서. 그 증명법에서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참인 거 우리가 구분하기 불편할 때 대우 갖고 간접 증명한다 할 때 같이 이용되는 거니까 저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같이 되는 관계야. 둘이 어떤 관계예요? 필요 충분 요건이지. 둘이 같이가 하나가 안 되면 같이 못 가요. 아시겠어요? 둘이 필요 충분 요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여기 참이고 Q가 P 안에 포함되고 그 다음 P가 Q 안에 포함돼. 저번 시험범위야. 이거 뭐예요? P랑 Q랑 같다지. 그래서 여기 참이고 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필요 충분 요건이고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진리집합 P 안 했는데 진리집합 알아요? 진리집합? 혹시나 조금만 헷갈릴까봐 하나만 할게. x 플러스 1은 7이다. 아까 요거 했을 때 진리집합 원소로 우리가 요거 참이게끔 하는 x값을 원소로 하겠다. 이게 진리집합이지. 그래서 집합관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모든 어떤 여기를 정확하게 할 거야. 모든 어떤 내가 봤을 때 모든 어떤이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세 번째 모든과 어떤 일단 기존 풀이 먼저 적을게요. 쉬운 거부터 모든 x가 전체 집합 원소에 대해서 대 p이다 라고 써 있어. 그러면 모든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p이다 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P랑 전체 집합이 둘이 일치해야지 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맞지? 모든 x가 다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그때 P이다 저 명제가 참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P란 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일치해야지만 참이야. 오케이? 그런데 하나라도 빗나가는 게 있으면은 거짓이 되겠죠. 거짓. 그래서 우리가 얘가 거짓인 거 따질 때 모든이란 거는 우리가 요거 반례 찾아가지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반례. 모든 요풀이 할 때 반례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여러 개 안 찾을 거야. 문제 풀 때. 시험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안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어떤 x가 전체 집합에 대해서 p이다. 이거는 어떤이란 단어 자체는 뭐야? 어떤. 한 개만 되면 되죠. 어쩌다 하나, 어쩌다 한 개. 한 개만 돼도 된다고. 딱 한 개만. 자, 그래서 얘는 표현해주면 뭐야? P는 뭐면 참이야? 공집합이 안 되면은 참이야. 공집합이 안 되면 이거면 참이에요. 우리가 한 개만 원소가 있다는 거잖아. 진리집합 원소로 보시는 거예요. 진리집합 원소가 한 개는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딱 한 개만 있으면 참이다. 그러면 요거는 P는 공집합이면 뭐야?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지. 텅 비어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가 거짓이다. 이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합 표현 갖고 표현해 보시면 모든이랑 어떤 왜 둘이 부정관계야? 모든하고 어떤 모든은 전부 다하고 어떤은 어쩌다 한 개인데 둘이 왜 부정이지? 전체랑 부정하시면 한 개 맞아요? 이거 모든 어떤 왜 부정관계인지 아는 사람.
알아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 대해서 p다. p다. 여기까지 적을 거고요. 이거 부정표현할 거야. 부정표현 먼저. 부정표현. 모든 부정하면 어떻죠? 어떤. 그러고 어디 안 뒤집어야 돼? 주어 부분 안 뒤집어야 돼요. 그대로. 그 다음 여기가 not p다. 요거이죠. 그때 집합관계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p다래. 그럼 p에 대해서 우리가 x1부터 점점점 xn까지 들어가진다 할게. 원소로. x들이 모두 다 들어가진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표현인데 이걸 부정하시면 P의 외부에 하나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M이라고 쓸게요. 나머지가 여기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집합관계로 부정 표현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 표현이야. 얘랑 단어가 모든 거 어떠니 1대1 대응으로 우리가 부정관계 오케이. 그래서 시험 대비하면서 좀 구체화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 간접 증명까지 예시 보고 문제 오늘 간접 증명까지 할 거고 내일 산술기하까지 하고 문제, 터프 문제들 조금 여러 개 풀게요. 네. 이렇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아, 이거 알겠지. 알겠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 일시적으로 단원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계속 나와요. 내년에 문제에 섞여서 충분 조건 이런 거 나오니까 계속 아셔야 돼요. 그냥 화살표 써놓고 할게. 이렇게요. 그때 우리가 뭘로 하기로 했어? 그치. 주어는 P는 Q이기 위한 얘가 어떤 행위하는지 우리가 외우기로 했죠. 충분 조건. 한 번만 쓸게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Q는 P이기 위한 얘가 맞고 있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 부분 보실 거고요. 그때 요 집합관계상 우리가 저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기적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울 거고 문제에서 는으로 안 써있지. 이거 가로 써있는데 은는이가 바꿔도 주어 표현 똑같으니까 외울 거야. 아시겠죠? 요 부분만 외워줘. 이건 처음 할 때부터 어이가 없었을 텐데 외워야 돼. 반드시. 자, 요거 그래서 저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 필요 충분 조건 하나 더 있는 거 알지? 둘이 쌍방일 때. 근데 얘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중화살 되면 참이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아실게요. 저렇게 써있을 때 이중 표현하고 하나인 거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간접 증명할 거야. 간접 증명. 다섯 번째 간접 증명. 그래서 간접 증명이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 지금 다음 명제는 n이 홀수라는 조건하고 n제곱이 홀수다. 둘이 연결한 명제야. 그런데 요거는 n이 홀수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표현할게. 2k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k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때 요거를 n제곱으로 직접 할 수 있지. 직접 우리가 2k 빼기 1의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식 판단을 하실 때 4k 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요거 하는데 짝수 홀수 관점이니까 2의 배수인지 아닌지 따지니까 2로 우리가 찢어주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홀수이다 증명할 수 있잖아. 이건 직접 증명이 가능하잖아. 근데 간접 증명은 우리가 얘는 직접이야.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키기가 불편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간접 증명한다. 간접 증명. 간접 증명의 대우법. 대우법. 그래서 얘 말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다. 이거 써있어. 그럼 n제곱이 홀수 2k 빼기 1 이렇게 써였어. 그럼 k 값이 k가 자연수 이렇게 쓸 건데 그때 얘를 n으로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서는 n은
뿔마 루트 2k 빼기 1인데 자연수 n을 전제로 했으니까 플러스는 맞는데 요거가 홀수인지 증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대우로 뒤집어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대우로 가시면 어떻게 돼? 이걸 대우하면 대우 시우야 n이 짝수면 그러면 n제곱이 짝수다. 이걸로 가겠다. 그래서 얘가 증명이 식 관계상 맞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겠다. 그래서 n이 짝수다라고 하시면 2k라고 놓고 그 다음 자연수 이렇게 둘 거고 그 다음 n제곱은 값이 4k제곱이다. 이거니까 이거 2의 배수 형태로 이렇게 놓을 거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귀루법이죠. 귀루법은 뭐야? 귀루법 시우 예시 들어도 안 아프지? 귀루법이 예시 통해서 하나만 볼게요. 시우는 중학생이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요 결론 부분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만 부정할 거야. 결론 부정. 그러면 시우는 중학생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부정할 건데 아니다. 근데 중학생이 아니다라 했는데 중학교에 매일 가잖아. 맞지? 학교에 맨날 가는데 중학교에 맨날 가는데 중학생이 아니대. 그러면 모순이 생기지. 그래서 모순이 생기니까 원래 게 참이다로 원래가 참이다 라고 모순을 통해서 원래 참이다 라고 돌리는 거야. 그래서 기류법은 그냥 모순법이지. 결론을 부정한 게 모순된다 라는 거를 입증시키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한 번씩 기류법 이용해서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있으니까 기류법 모순하는 거, 결론만 우리가 모순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때 다음에 대해서 간접 증명은 예시를 먼저 들기 위해서 17번부터 볼게요. 17번. 17번 보고 19번 보고 앞으로 돌아갈게. 22번이요. 문제가 쉬워서. 자, 17번부터 볼게요. 그래서 17번은 간접 증명 예시로 볼 거고요. n제곱 더하기 2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면 n은 3의 배수다. 이거를 우리가 저거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식을 쓸 때 3k-1과 3k-2 저렇게 쓰는데 저 식의 접근으로 우리가 아까처럼 제곱 처리가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불편해서 부정하고 대우로 만들어줄 거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때 n은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 플러스 2가 3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다. 이걸로 우리가 대우 표현이 되고요. 그럼 n은 3의 배수가 아니래. 그때 여기 표현법 서술형 때문에 준비해놔야 돼. 서술형 다 나오잖아 여기. 한 학교 안 나오네. 자, 한 학교 빼고 다 나오고요. 3k 빼기 1과 3k 빼기 2 이렇게 적을 건데 다음에 대해서 옆에 괄호치고 우리가 k는 자연수다. 이걸 적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빼기 표현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따르게 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n은 3k 플러스 1 문제 표현대로 맞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n은 3k 플러스 2 요걸로 적었으니까 봐봐. k가 자연수면요 1부터 넣잖아. 그럼 1 넣으면 얘가 2고 1 넣으면 값이 1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1부터 체크가 되는데 요때 요 표현을 k는 자연수다 라고 하면 4부터 표현되고 그 다음 요거 5부터 표현돼.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해. 이렇게 쓰면 서술형 감점이에요. 감점 나름인데 감점 1부터 다 체크돼요. 서술형 적는 거. 자, 그랬을 때 여기 3k 플러스 1 요걸로 했을 때 그래서 옆에 뭐라 써 있어? k는 0 이상의 정수. 이걸로 적을 거면 맨날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k는 0 이상의 정수. 그래서 얘가 1부터 체크가 다 되게끔 우리가 잡아준 거고 그때 각각 제곱하란 거지. 그래서 n제곱 요거에 제곱하시면 값이
3k 플러스 1 요 덩어리의 제곱이 되고 요따가 덧셈 2 걸려 있으니까 덧셈 2, 덧셈 2 요식 정리해달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음 식 정리한다. 9k 제곱 옆에다가 플러스 6k에다가 옆에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계산은 우리가 3의 배수 관점하는 거니까 3에 대한 우리가 식 정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만 따져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 3의 배수가 맞네 라고 이렇게 표현된다. 얘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n제곱 플러스 2 요거 적혀 있을 때 우리가 3k 플러스 2 요 덩어리의 값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요거 보시면 9k 제곱 옆에다 4, 3, 12k 옆에다 4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얘네는 3의 배수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요게 가능하네 라고 봐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요 정도가 그냥 중문제 배우법 이용해서 접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19번 풀어볼 건데 19번 풀어보실 거예요. 19번 풀어본다. 19번 에어컨 켜야겠다. 19번 풀어보세요. 에어컨이 여기 있다. 이번 주 숙제한 거 검사 좀 해보고 틀리는 거 많이 없으면 난도 다음 주에 올릴 거거든, 함수.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예요. 일단 수업 들을 때 요거 앞에 기본적인 것도 같이 껴 있으니까 숙제 이번에 체크 정확히 하고 한 80% 넘게 맞춘다라고 싶으면은 조금 올릴 거야. 난도 좀만 더. 디반 거 따로 하게, 아예. 틀린 사람이 좀 많다라고 하면 그냥 기존 난이도로 계속 합니다. 할게요. 자, 요거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리수다라는 거 증명이 유리수로 우리가 모순시켜서 부정시켜서 얘가 모순인 걸 증명할 건데 이때 우리가 관계식을 보면 이 루트 연산은 앞에 플러스 양수돼 있지. 그랬을 때 여기 A와 B 이렇게 식을 항상 적어줄 때 꼭 서로소 관계다, 그러고 자연수 관계다 라고 적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여도 이거는 반드시 약분해서 3분의 2 형태로 적어야지 유리 수인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가 만약에 22분의 11이야. 이거 약분도 안 했는데 식 하나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약분수 형태로 적겠다. 그래서 식을 한 개로 확정형으로 적겠다. 인 거여서 서로 소관계다. 여기까지 꼭 같이 가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자연수. 왜 자연수예요?
저기 양수값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양수로 돌려줘야 돼. 오케이? 여기 깔려 있는 거야.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알겠죠? 식이 하나로 고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식을 22분의 11 이런 거 다 이렇게 체크할 수 없다고, 하나씩. 알겠죠? 그래서 하나로 기하분수 형태로 가져가 줘야 된다고. 이거 이번에 유리식 문제 풀 때 2x분의 x 이렇게 쓰면 정답 맞아? 아니지. 그래가지고 우리 2분의 1로 꼭 약분해줘야 되잖아. 인수든 약수든 우리가 구분 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소인 상태로 우리가 기하분수 형태로 적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때 양변에 제곱할 거야. 값이 3n, 그 다음 3n 플러스 2. 요 값은 값이 a제곱분의 b제곱 요 형태야. 그랬을 때 여기는 자연수랑 자연수의 곱시잖아. 자연수랑 자연수 곱했어. 자연수랑 자연수 곱한 거 우리가 범위가 제한적이야. 희호야 안녕? 희호야 요거 하나 갖고 가. 편한 데 앉아. 자연수랑 자연수 곱했어. 그럼 어때야 돼? 범위가? 자연수 안에 제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연수여야 돼. 그럼 지연아, 우리 a제곱하고 b제곱이 어떤 관계여야 돼? 약수 관계. b제곱의 약수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약분되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써있어? A랑 B가 서로소야. 둘이 서로소야. 근데 제곱했다고? 서로소 관계 제곱해도 서로소 아니야? 따라서 둘은 또 서로소야. 근데 약수 관계란 거야. 그럼 어때야 돼? A제곱은 반드시 1로만 확정적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서로소인 상태로 가야 돼서. 그래서 A제곱이 1, 요거 채우는 거 얘가 잘 나와요, 생각보다. 알겠죠? 저 자리 채워줘야 돼. 서로 소이면서 약수 가려면 1밖에 확정이 안 된다. 요거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가번 칸 채우면 1. 그러고 그 다음에 나번식은 쓸 때 우리가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면 이라 써있어요. 니은이 여기 미안해. 이거가 옆에 더 칸이 넓은데 이렇게 내가 민 거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터져요. 얘가 니은식이야. 이걸 기억식에다 대입하래. 기억이 어디예요? 얘가 기억식이죠. 기억식. 여기다 대입하겠대. 보기 불편할 수 있는데 요거 조금만 감안해줘. 자, 그래서 a제곱에다 1을 대입했어. a제곱에 1을 대입했대. 그럼 식이 3n, 그 다음 옆에 3n 플러스 2 이렇게 써있고요. 다음 식은 b의 제곱이다. 이게 써있어요. 그 상태인데 이거를 변형하면 이래. 그랬더니 문제에서 나번식에다가 덧셈 b 걸려있고 그 다음 나번식에다가 우리가 빼기 b 써있고 그 다음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써있어. 그럼 너네는 이거 문제 풀 때 다 직접 증명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저걸 요길 보시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번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값이 1이다 이렇게 만들 거니까 나번식은 뭐 만들란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들란 거지. 완전 제곱식. 오케이? 그래서 앞의 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잘 만들어라 라고 문제에 기반되고 있는 거야. 칸 채우기잖아. 그래서 값을 우리가 좌변식을 전개하면 9n의 제곱 옆에다 플러스 6n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옆에 마이너스 b제곱은 놔둬. 는 0이야. 그랬을 때 다음 식에 나번처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선 플러스 1 더하시고 양변에 플러스 1 더해야 되겠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 가능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좌변식이 어떻다? 3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다. 그래서 나번식이 3n 플러스 1이네. 이렇게요. 그래서 뒤에 부분 보면서 채우는 거야. 얘 하란 방향대로. 문제마다 다르겠죠. 거기서 찾으란 식이니까. 그래서 뭐래? 3n 플러스 1에다가 값 몇 대 2? 2 대입해라 라고 하니까 6 플러스 1이니까 7이고요. 걷다가 우리 위에 거 1 더하세요 라고 써있다. 오케이. 그래서 8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 나번식 보시면 채우는 거야. 알겠죠? 직접 만드는 거 아니고 보고 채우는 거야. 보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요. 자, 앞에서부터 할게요. 앞에서부터 할 거고 시간 남으면 뒤에 터프 문제 몇 개 풀 거야. 방금 한 대 근처까지 할 거고요. 일단 그러고 뒤에 터프로 넘어갈 거야. 산술기하 내일 합니다. 절대부등식하고. 1번 아까 말한 거다. 1번 살짝만 얘기할게요. 1번 기억 부등식이지. 기억 부등식. 우리가 이거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해란 부분이 생기는 1차 부등식이니까 무조건 조건이다. 조건. 부등식은 조건. 1차 부등식이면 조건이요. 니은번 x 더하기 2는 x 빼기 3이다.
이렇게 써 있어. 이거 항상 안 맞죠? 이거 불능식 뭐다? 불능식 거짓인 명제. 항상 거짓. 그 다음 디귿번. 우리가 항등식이죠. 항등식. 이거는 참인 명제. 항상 참. 그 다음 리을번. 리을번은 2x 빼기 2는 2다. 1차 방정식이죠. 이건 조건이 된다. 조건. 이렇게.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겠다. 그 다음 앞에는 전체 다 같이 하면서 그냥 리마인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2번.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조건 P랑 Q에 대해서 not P 또는 Q의 부정의 진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써 있어. 그럼 not P 또는 Q의 부정이라 써 있으니까 우리가 집합 표현으로 바꿀 거야. 다음 집합은 P의 여집합, 그 다음 또는은 합집합, Q는 Q. 요거의 부정이라 써 있어. 부정하시면 얘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걸로 봐달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P란 집합은 1에서부터 6까지다 라고 정확히 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에서부터 6까지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거 X축. 저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가 자연수 집합에서 라고 하고 있네. 저기 안에서 우리가 뭐다? 진리집합 P가 형성된다. 그리고 Q의 여집합은요. Q는 우리가 집합 표현해 주시면 2랑 4겠지. 2랑 4. 그래서 수직선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2랑 4 비워주고 나머지 전부가 Q의 여집합이겠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둘의 교집합 해달래. 라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 요 부분, 그 다음 여기 요 부분, 그 다음 여기 요 부분 이렇게 해서 개수 세달라. 자연수 집합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표현할 때 2랑 4 빼고 이렇게 빗금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비워준다. 수직선적 표현할게요. 그럼 1, 그 다음 3, 그 다음 5, 6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연수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실수 전체다라고 표현하면 자기가 끊어줘야지. 이렇게 범위를. 알죠? 이거 실수 전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입니다. 자, 문제에서 Q이면 not P다. Q이면 not P다. 요거 써 있으니까 우리 얘가 참이래. 그럼 포함 관계가 Q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요 관계가 우리가 항상 성립한대. 그럼요. 우리 Q란 거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1, 2, 3, 4, 5번 직접 우리가 파악해줘라 라고 써 있는 거. 1번부터 할게요. 1번. P 합집합 Q가 집합 문제예요. 이러면 전체 집합이다 라고 써 있어. 그럼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P라고 볼 수 있지. P랑 Q를 합치면은 우리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래. 아니죠. 요 부분 B지. 요 부분 B여요. 땡. 그 다음 두 번째 벤다이어그램으로 할게요. 그 다음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둘이 공집합 맞죠? 맞네. 2번. 이렇게요. 그 다음 3번. 이렇게 하나씩 하셔야 돼요. 3번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죠. P 합집합 Q의 여집합. 얘가 우리가 P다라고 써 있어. P. 그럼 P 합집합 Q의 여집합 할게요. Q의 여집합. 요 부분이지. 요 부분. 그러고 우리가 저기 P. 다시 P랑 합집합 했더니 얘가 P가 된다라고 써 있어. 아니죠. P는 요 부분이다. 3번 때 자기가 찾으셔서 아닌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P의 여집합, 합집합 Q. 요거가 전체 집합이다. 이거 써 있어요. P의 여집합하고 Q를 우리가 합집합해주면 포함관계상 뭐예요? 다음은 P의 여집합 나오겠네. 얘가 전체 집합이다. 땡. 그 다음 5번. 둘에 대한 교집합 관계래. Q 되겠죠? Q. 이렇게요. 둘이 작은 거, 큰 거, 이거 부분 집합 관계 알 수 있어야 된다. 포함관계. 4번 볼게요. 4번. 아, 여긴 너무 쉬운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전체 다 할 거여가지고 일단 할게요. 하나씩 뛸게요. 필요 없는 거. 네. 4번 띄자. 4번 띄자. 이거 숙제 문제에 껴있어. 조금만 올릴게요. 쉽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너무 쉬운 거 같아서. 뒤에는 D반 것만 따로 있는데 그거는 내일 할 것 같아요. 4번 본다. 5번 본다. 5번, 6번을 할게요. 자, P 교집합 R, P 교집합 Q. P 교집합 R이네.
얘가 R이다 이거 써 있고요. 그 다음 우리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은 값이 R의 여집합이다. 이거 써 있어. 그럼 우리 포함관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죠. 둘에 대해서 R이 작다. R이 P보다 작다. 여기 안에 포함된다. 그 다음 둘의 교집합 관계가 R의 여집합 나왔으니까 R의 여집합 이렇게 그 다음 요거 Q의 여집합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 관계는 R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니까 이걸 돌리시면 Q가 우리가 R 안에 포함된다 이걸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얘네 같이 가는 관계니까. 따라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하나로 확정적여지네. 여기 안에 Q 적어주시면 돼요. 너무 작게 그렸다. Q. 그래서 저 관계로 우리가 항상 참인 거, 참이라 할 수 없는 거 찾아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네. 뒤에서부터 볼게요. 5번. P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이거 관계 여집합 말고 우리가 대우 관계로 보자. R은 P 안에 속한다. 맞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P의 여집합은 우리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그럼 얘는 Q는 P 안에 포함된다. 얘도 맞네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R은 P 안에 포함된다. R은 P 안에 포함된다. R은 P 안에 포함되죠. 예, 포함된다. 그 다음 우리 2번. 2번 보시면 Q는 R 안에 포함된다. Q가 R 안에 포함되죠. 저기 그러는 거. 그 다음 1번. 1번 볼게요. P가 Q 안에 포함된다. 뭐야, 답이 1번이네. 얘다. 다 빨리 내려 했는데 1번이네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하면 되고 저기에서 그냥 필요한 거는 요거 대우로 돌려서 3개짜리 쌓아주는 거야. 3단 논법. 자, 그 다음 6번. 6번 갈게요. 6번에서 살짝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기억번 이전에 위에다 써놓을게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둘 다 양수면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쓰자. 미안해요. A가 B보다 크다. 그 다음 얘가 양수다. 이거면 뭐가 돼? 이거 자주 쓰죠. A제곱 이 B의 제곱보다 크다. 큰 거를 2번 곱한 거, 작은 걸 2번 곱한 건데 양수 관점이니까 얘가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 양수 관점에 대해서 A가 양수, B가 양수. 이게 실수 성질이고요. 그 다음 여기 기억번에 맞춰서 이제 보면 A가 음수, 그 다음 B가 음수면 둘 다 음수면 아이고 왜 이렇게 못 적지? A가 B, 그 다음 0 이렇게 되면 다음은 A제곱 요 값이 B의 제곱보다 A제곱이 크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거 작은 건데 음수는 제곱하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없어지지 플러스로. 그래서 이거 기억번이 뭐 마이너스 100과 요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으시면 얘는 항상 자명하다 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은 정리하고 싶은 요소가 여기 있는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값이 요거이면 이라고 써 있어. 다음 식을 계산할 건데 여기 구체화 조금만 할게요. 얘 절대값 연산 이거 범위 어디예요? 양수 말고 0까지 되죠. 0까지 되지. 그러고 요거 B는 절대값 B는 0이거나 양수죠. 그렇고 여기는 절대값 연산하시면 0이거나 양수죠. 이 상태니까 우리가 다음 식에서 아까 방금 처음 해놨던 요 식과 똑같은 관계에 대해서 접근할 건데 0일 때까지 껴진 거니까 갖다가 써 있는 거야 그냥. 알겠죠? 0인 것도 우리가 0, 0, 0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 식을 우리가 양수 관점이거나 0이니까 제곱하시면은 우리가 A의 절대값 B의 요 덩어리에 제곱하실 건데 그 다음 요거 제곱하시면 절대값 A의 제곱은 몇이야? 얘는 A의 제곱으로 바꿔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 A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고 옆에가 절대값 B의 제곱이어서 이걸로 처리돼. 이거 하나 하셔야 돼요. 요거 반드시 얘 하나.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절대값 A랑 절대값 B의 곱값은 뭐랑 똑같아? 절대값 A, B랑 똑같죠? 이렇게. 왜? 어차피 양수값 연산이어서 그래요. 절대값 A 넣어도 양수로 돌아가야 돼. 절대값 B, 양수 연산. 양수 연산이니까 마이너스 2, 3 넣어도 마이너스 2, 3 넣으면 양수로 나오니까 한 덩어리로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우변식을 제곱할 거고 우변식 제곱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B의 덩어리의 제곱값이니까 그럼 요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적어? 우리가 그냥 덩어리의 제곱값이다. 요걸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왼쪽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갈 거다. 다음 식을 계산해라. 그럼 다음 식은 2 절대값 AB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 AB 이렇게 적히는 거야. 맞죠?
그럼 이거는 이 괄호 치고 절대값 AB, 그 다음 옆에가 마이너스 AB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는 처리할 때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만 하시면 돼요. 얘가 양수연산이야. 0이거나 그럼 얘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거가 어떻게 돼? 0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음수값일 때는 마이너스 AB로 나오지. 마이너스 2AB에다가 2를 곱한 요 값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요 범위에 대해서 음수값이니까 여기가 음수니까 음수랑 음수 곱하니까 얘는 양수값이란 거야. 따라서 양수연산이니까 얘가 양수 이렇게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얘가 어떻게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얘네 필요 충분 조건이었으니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2차 이전으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간 거야. 아시겠죠? 얘랑 똑같네요. 네, 그렇게 된다. 지금 그래서 내일 할 때 실수해서 하나씩 나올 만한 거 요 내용 같이 있고요. 그 다음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a 세제곱은 8이다 라고 써있어. a 세제곱 8 이거면 a는 1에 라고 써있어. 요거부터 볼게요. 왼쪽으로 넘겨. a 세제곱 빼기 8의 세제곱 8 이렇게 되죠. 는요. 그럼 a 빼기 2 그 다음 옆에다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요 값은 값이 0이다 얘 될 거예요. 그럼 a 값은 이거나 라고 적으면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실수 꼭 판정해야 돼. 이거 판별식 뒤에 줘야 되지. 그래서 a 값이 우리가 2밖에 없으면은 맞는 말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실수 나와지면은 얘가 더 진리집합의 원소가 많다라고 되는 거야. 그럼 요거 판별식 해주시면 이거는 1 빼기 몇이야? 4 음수값이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허수가지니까 a 값은 2이면 a 값은 2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리집합 관계상 우리가 포함관계 맞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진리집합 A에 대한 관계 2, 오른쪽 2 이렇게 적힌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은 집합이니까 포함관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요. 진리집합 표현하시면 좋고요. 헷갈릴 때마다 5번 된다. 5번. 왜 이렇게 덥지? 덥다. 자, 7번 볼게요. 7번. 그래도 부등식 내용들은 같이 좀 할게요. 7번. 첫 번째 P란 집합을 원소로 우리가 뭐랑 뭘 같지? 마이너스 4랑 3이니까 4랑 마이너스 3 같겠다. 이렇게 원소 두 가지 갖는다 라고 써있을 때 P가 Q 안에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라고 써있으니까 우리가 4랑 3을 요따가 수직선에다가 기입해 줄 거야. Q 자체가 조건, 부등식 조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3과 4 이렇게 표시 하나씩 얘랑 얘네만 표시해주면 얘네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여기 부분에서 걸려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A 값은 4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야지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A 값의 최소값은 4가 된다. 이렇게요. 8번. 8번은 좀 할만하고요. 그래서 수직선 표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부등식 할 때 범위 저렇게 나와 있을 때. 자, 8번 갈게요. P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그 다음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Q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X가 A까지다 라고 걸려 있어. 근데 문제에서 not Q이면 P다 얘가 거짓임을 보이래. 거짓. 그럼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not P이면 Q이다 이걸로 보셔도 되죠. Q 이걸로. 대우도 거짓이다. 그래서 난 not P 할래. 이거 반대로 돌리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 not P로 보시면 P에 달아주면 조건이 어떻게 돼? X가 2보다 크고 그 다음 6보다 작다. 요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에서부터 6까지 표현된 여기 요 부분이 어떻다는 거야? 마이너스 5에서부터 A까지 저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례가 5뿐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5란 정수 하나가 못 들어간다. 여기 범위에.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A가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 적어주면 사랑값이 어디 있는지 판단을 꼭 해줘야 된다. 4 이따 적을게요. 4란 범위는 오른쪽에 반례 부분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판정할 때 A 값이 4보다 어떤지 5보다 어떤지만 잘 적으면 된다는 거야. 이거 오갑하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작다로 가져야 돼.
그 다음 여기에서 사각하고 어때야 돼? 같아도 된다. 그래도 우리가 안 걸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되는 건데 이거 그냥으로 하실 거면 그냥으로 하시면 문제 좀 어렵거든. 그냥으로 해보세요. 이거 그냥 풀이 해봐. 이거 그냥 풀이 좀 해봐요. 지금 다시 해보세요. 이거 대우생 반대풀이 해봐 주세요. 반대풀이. 아, 마이크가 꺼졌었네. 지원아 피곤해. 이거 한 번만 풀어줘. 4시부터 왔어. 또 해.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으면 돼요? 이거 반대풀이 하시려면 여기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건데, 자, not P이면 not Q이면 우리 P다 이렇게 적어달래. not Q이면 얘네가 요거 아니네. 미안해요. 여기요. 지금 여기 높이 봐줄게요. 요거 위에 높게 그린 게 우리가 P야. P 안에 not Q가 속한다의 거짓인 반례가 O 하나뿐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요, 여기에서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Q, not Q에 대한 우리가 범위를 적어 놓을 건데, 여기 안에 우리 반례로 정수 5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 정수 4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A 값에 대해서 우리가 5값하고 똑같아지면 어때? 5를 이미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반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5값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같아지면 자, 이미 빗나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사각하고는 같아져야 된다. 같아지는 데까지 된다. 오른쪽에 있지만 그냥 요 부분 부등식 판정만 계속 잘하면 되죠. 여기 내용이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부등식 갖고 하란 거지. 부등식이 조금 까다로운 거죠. 그 다음 10번 할게요. 9번은 워크북에 있어요. 요거 문제 다 겹쳐. 기억번 볼게요. 기억은 모든 x에 대해서 저렇다라고 써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돼야 돼. 그래서 모든 거 다 되죠. 모든 거 다 된다. 1번 통과. 2번 어떤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1 넣으면은 한 번만 되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반례 찾는 게 쉬워요. 그렇게 한 개만 찾거나 반례 찾거나. 3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5보다 작다라고 써 있어. 3번 요거 뭐랑 우리가 3번 볼게요. 이거 x, y에 대해서 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집합 표현하시면 순서쌍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순서쌍 표현이니까 1,1부터 점점점 5,5까지 넣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5,5 하나 빗나간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요거 그래서 순서쌍 표현 아셔야 되고요. 어떤 x, y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y 요거 할 때 그냥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하나 찾을게요. x 값이 5고요. y 값이 1이야. 그럼 25 빼기 2니까 값이 10보다 크다. 하나만 찾으시면 참인 명제인 거 확인한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된다. 5번도 똑같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 다음 11번. 11번. 절대값 x 더하기 a 값이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 마이너스 5, x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x값 표현해 주시면 x는 1하고 마이너스 1 갖고 우리가 값을 a 빼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5부터 6까지가 표현이 정확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때 물어보려고 요거를 안에다 넣으란 거야? 밖에다 놔두란 거야? 안에다 넣으란 거죠. 저기가 우리가 안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써 있어. 그 다음 여기 1 빼기 a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안에다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얘네는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a 값이 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맞는데 얘가 안에 넣었으니까 같으면 돼야 안 돼? 같으면 얘가 더 큰 거야. 그럼 얘 하나 빗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같다 적으시면 안 된다. 요 부분 풀이가 얘가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 1 빼기 a랑 6인데 얘는 같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만 여기만 잘 봐주시면 돼요. 여기만. 여기 요 부분 둘이 같으면 얘가 더 커지는 거야. 포함관계가. 아시겠죠? 그래서 포함관계로 안 걸린다. 얘가 더 커지니까. 요 부분만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a 값이 4보다 작다라 a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정수의 개수 쓸 때 큰 거에 작은 거 빼주시면 되겠죠. 한쪽만 갖다 걸려있으니까 9가지가 된다. 이렇게요. 12번 볼게요. 12번. 이거 12번. 어떤 써 있고요? 다음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 요 범위이다 라고 써 있어. 그럼요. 여기에서 어떤 거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거지. 그럼 수직선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요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7과 5를 기입을 잘 해주자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때 왼쪽 거 범위가 첫 번째 요 왼쪽에다 실 거야. 왼쪽에다. 그러면 여기 a 값은 상관이 없고 a 플러스 3이란 값이 요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수가 아니라 실수 x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범위만 나오게끔 얘가 크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지. 얘가 첫 번째 범위.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얘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가시면요. 마이너스 7에서부터 얘가 5까지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a에서부터 a 플러스 3 a에서부터 a 플러스 3 이거 비는 거네. 이렇게 얘를 밀어 넣어줬을 때 얘가 우리 어때야 돼? 하나라도 걸려야 되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까지 되겠다. 이게 같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표현만 해달라. 부등식 표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부터 a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값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빼주시면 값이 15개겠다. 근데 이거 같다 때문에 자꾸 틀리거든. 여기 아까 저 부분 하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포함관계. 그냥 그게 다고. 그 다음 여기에서 둘이 같으면은 우리가 한 개 걸린 거 맞잖아. 여기서 한 개만 걸라는 거야. 한 개만 걸려도 되잖아. 알겠어요? 한 개만 걸리게끔 같다가 된다. 요 판정 어떤 뭐든 요거 신경 쓰면서 부등식 쓸 수 있어야 돼. 한 개만 걸리면 된다. 어떤 오늘 뒤에 터프 쭉 다 풀 수 있겠는데 잠시만요. 여기 까다로운 게 어딨지? 잠시만. 13번하고 아까 모든 예시를 하나 덜 드린 게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모든 어떤 예시 하나만 하면서 시작할게요. 다음 타임은. 네, 13번까지 할게요. 두 조건에 대해서 P랑 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에 여기 참이 되게 하래.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게끔 하래. 그럼 Q식을 풀면 되겠죠. Q식은 우리가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걸어주고 옆에다 n값 이항해주니까 얘가 Q식이 되고 그 다음 P식은 마이너스 5에서부터 X값이 3 미만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먼저 기입을 잘 해준 다음에 항상 포함관계로 우리가 따져주는 거야. 얘가 Q가 P 안에 들어간다 이걸로 보시는 거니까 누가 커야 돼? P가 커 Q가 커? P가 큰 거지. P가 큰 거야. 그래서 쟤를 안에다 밀어 넣어준다. 그냥 얘가 풀이법이지. 안에 포함되게 밀어 넣어준다. 안에 밀어 넣어준다. 얘가 전부예요. 이렇게 밀어 넣어. 그랬을 때 얘가 밀어 넣어지게끔
얘가 같다까지 되고요. 얘는 밀어 넣었을 때 얘는 하나, 미포함이고 얘는 포함이잖아. 맞죠? 그럴 때 얘네 같아지면 우리가 포함관계가 터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 부등식 범위 판정할 때 포함관계 신경 써서 부등식 써주는 거야. 그게 다죠. 자, 이항하시면 n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n값은 값이 1보다 작다. 둘 다 걸려야 되니까 n값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다. 얘가 되겠다. 그래서 개수 세주시면 된다. 그래서 1에서부터 빼기 3 해주니까 4가지.
그 절대 부등식 전까지만 조금만 하고 그 다음 숙제 뽑아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풀어오란 것만 풀어와 내일까지. 그거 일요일날 피드백은 같이 할 거여서 센 C 무리함수 일요일날 할 거고요. 센 C 무리함수 풀어놔야 돼. 풀려 있겠죠? 풀라고 한 지가 한 주가 됐으니까 풀려 있을 거예요. 네, 센 C 무리함수 풀어와야 돼요. 일요일날 그거 피드백 하면서 오늘 풀어오라고 한 거 같이 풀이할 거야. 워크북은 고쟁이 많이 섞어가지고 좀 있어요. 그 부분만 풀어올 거야.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에 대해서 써있다라고 써있는데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이다. not P이다. 요거 써있고 not P. 그 다음 R이면 Q이다. 요거 써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3단 논법이니까 우리가 3단 논법이 아니라 일단 세 가지 조건들이 걸려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걸리는 문자가 하나 있잖아. 그 조건을 우리가 연달아서 적겠다라고 하는 게 3단 논법이고 그 다음 문제 풀이법은 당연히 아실 텐데 P이면 not R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떼서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저 부분을 잘 떼서 보자. 그럼 R이면 not P이다니까 R이면 not P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인 게 맞으니까 대우 돌려주시면 P이면 not R이다 이거 돌아가는 거 맞지? 얘가 첫 번째. 그래서 기억번 참. 그 다음 니은번 R이면 P, not P다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R이면 not P다 같은 관계니까 이거 맞다라고 볼 수 있겠다. 둘이 우리가 대우 관계다. 그 다음 디귿번 P이면 not Q이다. P이면 not Q이다. 이거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요 부분에 대우니까 얘도 맞겠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부분 맞게끔 띄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문제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 부분 쉬워가지고 터프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 한 4가지 정도 더 풀고 숙제 좀 뽑고 정리 좀 할게요. 네. 자, 뒤에 38번 필게요. 38번. 3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k제곱 그 다음 얘가 2k 빼기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는데 얘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럼 우리가 x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이항하셔가지고 플러스 2kx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 옆에 3k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참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부등식에서 봤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물어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에서 미안하다. 여기요. 4kx 요거고요. 여기에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k 옆에다가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상수항으로 걸리죠. 이때 얘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얘가 아래 붙어 있거나 아니면 떠 있거나 이거 그냥 2차 부등식 내용으로 판별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걸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짝수 공식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2랑 2K 요거 걸어줄 거고 4분의 D의 형태로 우리가 받아주시면 얘가 4K의 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3K 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이 되겠다.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시면 된다. KK 여기가 3 마이너스 1 따라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가 되겠다 라고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1 빼기 3 이렇게 해서 값이 4가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39, 40, 그 다음 39, 40, 41, 42 얘네 한번 쓱 풀어주세요. 프린트 좀 걸고 올게요.
40번까지 풀면 말해줘. 40번까지. 풀었어. 자, 할게요. 39, 40 이렇게 해가지고 할게요. 그 다음 우리 그 중간고사 끝나고 산술기하랑 이쪽 했으니까 기억은 거의 다 나실 거니까 숙제 어려운 부분만 한 25개 정도 내일까지 해올게요. 어려운 것만 해올 거야. 그냥 그렇게 할게요. 너무 쉬운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자, 내일 꼭 다시 만들어서 올 거고요. 자, 봐볼게요. 가번 0에서부터 x가 1 사이고요. 요거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 빼기 a 값이 얘가 1보다 작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요거 우리가 요 내용 풀어주면 x 값이 a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때 0에서부터 1까지 우리 저기 안에 속하는 실수 모든 것이 요거가 성립돼야 된다라고 써 있으니까 누가 큰지 따져달라는 거지. 0과 1 일단 기입해 두시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얘를 우리가 무조건 성립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가 밖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값을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왼쪽 값보다 얘가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오른쪽 값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걸린다.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우리 범위값 적어주면 a 값은 몇부터 몇까지 우리가 0부터 1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얘가 그냥 모든에 대해서 포함관계 하나 따져달라고 한 거. 그 다음 나번은 우리가 어떤 실수 나와 있어요. 사실 조금 틀리면 어떤일 것 같은데 어떤에 대해서 0에서부터 x가 1 사이에 대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범위가 똑같이 성립하래. 그럼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 다음 여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때 다음에 대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랑 a 플러스 1 저렇게 적을 건데 우리가 아까 왼쪽 오른쪽에 건 거랑 똑같이 요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 다음 여기 a 플러스 1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 범위가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0에서부터 1까지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 범위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판정해 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범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랑 얘 값이 같으면 안 되고 얘가 더 크셔야 되고요. 얘랑 얘가 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돼. 같으면 우리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니까 어떤이 안 된다는 거야. 공집합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음 값 이항하시면 a 값은 2보다 작다 하나, 그 다음 이항하시면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둘. 이렇게 해서 둘을 연결하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a 값 범위가 2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값을 전부 더하면 답이 2가 되겠다. 2가 됩니다. 네. 그 다음 40번 볼게요. 40번. 40번은 그래도 센 C랑 약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센 상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 네. 40번. A, B, C에 대해서 조건 P랑 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라 써 있어. P이면 Q이다 다음에 대해서 P가 이렇게 화살을 쏘지만 우리 반대로 요 과정은 우리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걸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그때 기억번부터 본다. A랑 B 집합이 똑같다랑 A 교집합 C 이거랑 우리가 B 교집합 C 얘가 같다. 이거 풀어보셔서 아실 텐데 우리가 지금 얘가 P 조건이고요. 그 다음 얘가 Q 조건이야. 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가 같대 라고 써 있을 때 우리가 A랑 B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그랬을 때 C가 여기 교집합 부분이 C다 라고 걸면 우리가 A에서도 여기 했을 때 C 나올 수 있고 B에서 했을 때도 C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둘이 같은 집합일 때도 되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다른 사항을 찾았기 때문에 진리집합상 우리가 얘가 원소가 더 많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Q가 우리가 더 큰 범위다 라고 해서 P가 Q 안에 포함된다 로 볼 수 있으니까 기억번 정답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나 더 원소가 더 있게끔 찾아주면 되는 거야. 진리집합의 원소 하나 더 체크해 달라고.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찾은 거야. 하나만 더 있게끔. A랑 B가 같으면 그러면 당연히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가 같겠지. 그런데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에서 요 겹치는 부분을 내가 겹치는 부분을 C라고 입력해주면 우리가 A 교집합 C, B 교집합 C 이렇게 해서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A랑 B가 같은 거야?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씩 찾아달라. 그 다음 니은번 보실게요. A랑 B가 같은 집합이래. 똑같이 P 조건은 요거. 그 다음 Q 조건은 A 합집합 C, 그 다음 B 합집합 C. 이렇게 걸렸어요. 둘이 똑같대 라고 걸려서, 그럼 Q에 대해서 당연히 A랑 B가 같으면 둘이 합집합 관계가 똑같겠죠. 그건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C라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가 A 집합이 있고 여기가 B 집합이 있어. C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뭐야? C고요, 얘 C지. 그럼 이 관계는 A랑 B가 같아? 안 같다는 거야. 그럼 얘가 더 진리집합이 더 많다고, 원소가.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야. 우리가 진리집합 원소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위의 조건 달아주면 똑같은 거 맞는데 아닌 거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D급번 볼게요. P는요 A랑 B 똑같대. 그 다음 Q, 요거는 A 차집합 C랑 그 다음 B 차집합 C가 똑같대. 이렇게요.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관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려고 하면 좋은데, A랑 B가 똑같으면 둘의 차집합 관계가 똑같겠지. 근데 요 관계로 볼게요. 요 관계로 A 차집합 C랑 B 차집합 C가 같지 않네? 같게끔 만들게요. 같게 만들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A 차집합 C. C 안에 A가 포함된다. A 안에 C가 포함된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잠시만요. 요거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A 차집합 C랑 B 차집합 C. 이렇게 할게요. A가 있고요, C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A 차집합 C, A 차집합 C A지.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하나만 발레 지금 빨리 찾을게요. 하나만. 잠시만요. 미안해요. 써놓고 이러는 거구나. 아이고. 이거 요걸로 볼게요. 미안해요. A 차집합 C지. A 차집합 C. 요거 A 차집합 C 보면 뭐예요? 공집합 나오지. 공집합. 그 다음 B 차집합 C. 이거 공집합 나오죠. 같은 우리 벤 다이어그램 갖고 보시면은 둘이 같이 공집합 나오는데 A랑 B 같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것도 얘가 더 많다라고 보면 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확인 하나씩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 41번 풀어보셨어요? 41번. 지금 산술기하 기억 안 나는 사람. 산술기하 41번. 41번 풀어보셨어요? 풀었어요. 41번. 41번. 요거는 한 센시 난이도가 맞고요. 41번. 산술기하 기억이 거의 아예 안 나는 사람 있어? 기억은 나지? 양수 조건이어야 되고 기하 쪽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거여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기하 평균. 한 30초 있다 풀게요. 너무 쉬워? 뻥치지 마. 자, 할게요. 지원을 좀 올려서 할게요. 41번. 41번. 그래서 내일 산술기하 설명 다시 드릴 거고 풀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게. 0이 아닌 실수 x, y
대해서 써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값이 4다라고 하나 나와 있어. 그 다음 우리가 x제곱 분의 1 더하기 y제곱 분의 1 다음 식의 최소값이 필요하대. 최소. 다음 부분의 최소값을 우리가 만들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욜로. 자,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산술기하는 뭐 합을 곱으로 바꾸자. 이게 그냥 기본기였어. 기본. 그러고 차수적인 관계는 차수 관계가 우리가 코시였어요. 산술기하가 요거고 산술 풀이 방법이 차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였어. 우리가 내일 설명 다시 해줄 거예요. 지금 근데 다음에 대해서 요 관계랑 요 관계를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가려고 할 때 차수 관계? 차수 관계인가? 우리가 마이너스 2차인 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얘가 마이너스 2차인데 아직 안 배웠고요. 그 다음 여기 관계식은 값이 아예 써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산술기하 써가지고 뭐 범위 나타내서 접근하려고 하시면은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분의 1 더하기 y제곱분의 1을 식을 연결해 줄 거야. 이 형태들 문제 몇 번 풀어봤어. 시험 대비 다시 중간고사 끝나고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전개하시면요. 여기 1 나와. 여기 전개하시면 1 나오죠. 1. 그 다음 값이 이 부분에서 x제곱분의 y제곱 나오고 그 다음 옆에 y제곱분의 x제곱이 나와. 이래저래 하시면서 돌려가지고 맞춰나가는 거야. 그때 아까 그냥 왼쪽 거에서 산술기하 써가지고 그냥 이거 뭐 분모의 최소값 이러고 있으면은 문제 접근이 방향성이 크게 잘 안 맞을 것 같아. 자,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기하 접근을 할 수 있다. 이 루트 다음 곱값이 몇이에요? 곱값이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1이 된다. 그래서 얘네는 값이 4가 될 때가 최소값이 돼. 오케이? 그런데 얘네 앞에는 상수 4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나눠주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식이 쓰인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내일 요 난이도로는 할게요. 네. 자, 42번. 42번. 이거 푼 적이 다 한 번씩 있을 것 같아. 센시의 문제가 아예 나와 있고요. 네. 그 형태 갖고 모든 문제집에 하나씩 다 실려 있어. 42번. 해보세요. 시우 맞췄어? 안 했어요? 42번 해봐주세요. 우리 센시 푸셨으면 풀 수 있어요. C단계에 있어. 근데 숫자만 바뀌어. 맨날 똑같아. 여기서 자, 실수 x, y, z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값이 1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값이 3이다. 근데 문제가 x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라고 써 있어. 이거 바꿔야겠다. m하고 m 구하자 이렇게요. 그때 우리가 식을 쓰려고 하는데 자, 본인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원래 풀어보는 거야. x는 1 빼기 y 플러스 z 이렇게 썼어. 그리고 x제곱은 3 빼기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썼어. 그러면 지금 x에 대한 관점으로 맞춰놨거든? 근데 식 접근을 대입해서 접근하려고 하시면은 식 다 망가질 거야. 이거 이렇게 해보셨을걸? 센 C단계 풀 때 이렇게 안 해보셨으면은 안 해보신 거예요.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라도 계산해가지고 YZ로 정리돼. 그럼 문제 방향이 X 쪽으로 못 간단 말이야. YZ 다 정리하고 다시 X로 돌려야 돼. 계산이 엄청 길어진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 대입으로 접근하시면 YZ가 살아. 그런데 문제에서 X 살리자 이거잖아. 그럼 X 살게 식을 쓰는 거야. X 살리려면 Y 더하기 Z 값이 1 빼기 X고요. Y제곱 더하기 Z제곱 값이 3 빼기 X제곱이야. 그때 우리가 아까 내가 코시 슈바르츠 얘기한 게 요 차수 합관계가 코시 슈바르츠야. 접근 방식이. 그러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문제 맨 처음부터 포인트를 줘. 실수 X, Y, Z 써 있거든? 이거 실수 관점이잖아. 근데 앞에 41번은요? 0이 아닌 실수 X, Y지. 이것도 실수인데? 근데 X제곱, Y제곱 해가지고 산술기하 쪽이 맞는 거고 양수 관점이어서 0 막아놓은 거야. 양수 되게. 그 다음 얘는요? 우리가 실수여서 음수돼도 상관없게끔 잡아준 거야. 그래서 코시식 쓸 거야. Y 더하기 Z의 값의 완전 제곱. 이거 정리해주고요. 그때 얘는 크거나 같다. 우리가 얘 각각 문자의 제곱. 그 다음 개수의 제곱. 이렇게요.
그랬을 때 다음 식에다가 값을 대입하시면 우리가 x에 대한 관점으로 식이 돌아간다. 이렇게요. 그래서 값이 돌려준다. 여기가 6 빼기 2x제곱 얘가 되고요. 다음 값은 크거나 같다. 여기다 대입하니까 1 빼기 2x 플러스 x제곱 얘가 되죠. 그래서 우변식으로 다 이항할게. 그럼 3x제곱 그다음 옆에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3x, x 얘가 마이너스 5, 1 이렇게 되니까 x 값은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분의 5 사이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x 관점으로 정리할 때 코시-슈바르츠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모든 네. 얘네에 대해서 하나, 둘 할 건데 자,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다음 값이 2다. 그 다음 c제곱 더하기 d제곱 값이 18이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ab, 그 다음 옆에 cd 다음 값에 대해서 최대값 구할 거고 ac, 그 다음 옆에 bd 요거에 대한 최대값을 똑같네. 최대값을 m2라고 할 거래. 그러면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왼쪽 거는요. 자, 봐봐. A, B에 대한 문자 여기식 요 부분에 적혀 있고 C, D에 대한 문자 우리가 여기 곱 이렇게로 바뀌어 있는 거야. 두 가지 관계가.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관계를 저 노란색끼리 맞추고 주황색끼리 맞춰서 최대값 구하자라고 가고 있는 문제가 첫 번째.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문제 조금 풀어보신 분이면 크게 문제 없이 풀 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네는 양수 관점이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얘네 곱값이 0이 아니다. 맨 끝에 달려있어. 0 없어요. 그럼 제곱이면 양수 관점 맞지? 따라서 우리가 얘가 2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올 때 2ab 이렇게로 만들어주면 다음 값이 요거 이렇게요. 미안해요. 절대값 다음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부분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정이 안 되니까 요거에 대한 제곱값에 대해서 루트 제곱을 절대값으로 우리가 처리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 그럼 다음에 대해서 a, b의 곱값은 값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까지다. 얘가 된다. 요거. 그래서 최소값 문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c, d는 한 번 더 간다. c의 제곱 더하기 d제곱. 얘는 0이 안 되니까 양수 관점 맞고 그 다음 여기 c제곱, d제곱 이렇게 간다. 그럼 얘 값은 똑같이 2 절대값 CD 이렇게 되고요. 다음 왼쪽 값이 18이 되니까 얘가 9 이렇게 되니까 CD 값은 9에서부터 마이너스 9 사이다. 얘가 된다. 그랬을 때 얘는 부등식의 연산으로 합 걸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값이 최대값은 10이 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저 범위 다 쓸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 저 절대값 처리하는 거 하나만 아시면 좋고요. 이 문제에서. 그럼 두 번째는 뭘로 해야 되게? 코시-슈바르츠 어떻게 올 건데? 지금 여기에 제곱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곱값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쟤네 산술기하로. 저기서 찢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AC, BD 다음 덩어리에 완전 제곱으로 가시면 각각 개수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곱은 순서 우리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 저걸 맞춰준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네가 C랑 D에 대한 우리가 개수값이야. 얘가 하나. 그 다음 여기서 C제곱 더하기 D제곱. 코시-슈바르츠 썼다. 그럼 왼쪽 식이 2랑 18 얘가 된다. 그럼 AC, BD의 값이 6에서부터 마이너스 6 사이까지겠다. 그래서 6이 최대값. 이렇게. 조작성이어서 사실 많이 푸셔야지 잘 풀린다. 곱셈공식처럼. 하나만 더 풀까요?
46번. 아, 46번 하나 더 해. 46번 풀어봐요. 네, 1분 풀어보고 내가 2분 풀게. 네. 코시 쪽인데 일단 식이 풀어보세요. 46번 숙제에 껴있어요. 숙제 주는 거야. 지금 5개 줄었어요. 네. 푸세요. 예. 쉬운 다음 주에 줄게. 빼빼로 하나 가져가. 안 먹잖아. 먹지 마. 왜? 살 빠졌어 요즘에. 하나 먹었어요. 이거 거짓말 치는 거. 뭐야 벌써 담는다고? 우리 답이 다르네. 딱밤 내기 딱밤 내기. 자 가볼게요. 채영아 잘 가. 우리가 요거 최대값 구하래요. 최대값. 최대소 구하래. 최대소. 최대값 구하래지. 근데 그 중에서 최대값. 다음에 대해서 최대값 구할 건데 우리가 최대값 구하는 관점 자체는 옛날부터 말하는데 2차식의 완전 제곱골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산술기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여기까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여기 2차 형태인데 여기 분모도 2차잖아. 둘이 관계가 우리가 막 나눠서 정리하면 문자만 막 꼬여가지고 2차 식의 관점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에서 제한 걸어가지고 접근할 건데 다음 분자식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주어졌잖아. 3a 플러스 5b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돼 있고요. 분모가 값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 있어요.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분자값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형태로 접근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식은 완전 제곱식은 크거나 같다 9, 25 9 더하기 25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 요게 문자 각각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다음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양변에 나눠주면 값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값의 최대값은 34가 된다. 이렇게요. 이거 고쟁이 스텝